네, 소유권 파트 가겠습니다. 프린트물 5페이지 01. 자, 문제 숫자를 얘기하겠죠. 자, 1번입니다. 소유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소유자니까 뭐예요? 자기 재산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요. 그럼 선관주의하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자기 재산 동일한 주의는 네, 극과 극을 달린다. 뭐 달린다고요? 선관주의는 평균적 주의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의미요? 평균적. 자기 재산 동일한 주의는 뭐다? 극과 극을 달립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처음에 사서 자동차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하죠? 아주 극도로 보관하죠? 그죠?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도 나가서 뭐야? 지하철 가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올라오고 누가 와서 건드리는가 안 건드리는가 그것도 확인해 보지죠? 그 다음 3년 4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봐서 치거나 말거나 뭐야 그냥 툭 긁혀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 나중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처음 샀을 때는 세차 깨끗이 하고 안에 내부도 어떻게 해요? 청소기 막 돌리다가 이제 3년 4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게을러지죠.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게 뭐다? 자기 재산 동일한 주의고 선관주의는 뭐다? 평균적 주의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임차인 선관주의 아시습니까? 유치권자도 주인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선관주의 의무 부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하는 이유도 선관주의 의무를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서 여러분들 중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뭐 까짓거 중개하는 건 뭐 어려워. 그냥 둘이 만나서 계약하고 옆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근데 거기서 지금 무슨 의무가 생겨요? 설명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중개할 때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실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공법적 사항도 알고 있어야 되고 세금관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아주 우수하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다? 중개업자라면 평균적으로 가질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 나는 그때 그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난 모른다고 해서 면피당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소유자는 무슨 의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박스에 유치권자의 임차는 무슨 주의?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2번 인접지 소유자가 공동 비용으로 통상담을 설치하는데 협력 의무가 있다 없다. 이건 뭐 당연히 같이 설치하는데 당연히 뭐해 지금 협력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 맞겠지. 다음 3번 경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반반씩 부담한다.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먼저 토지 측량한 다음에 경계표 설치하죠. 그럼 측량은 반반씩이 아니죠. 토지 면적 비율. 다음 경계표 설치는 반반. 그래서 그 237조 2항 조심하세요. 전항 비용은 쌍방이 절반 부담. 그러나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몇 번 생각 연습하시고요. 자, 4번 가겠습니다. 분할로 인한 무상통행권은 토지의 특정 승계인에게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상도 그들만의 유상이고 무상도 그들만의 무상. 그럼 거기 해볼게요. 219조 2항에 뭐라고 됐어요?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손해를 뭐 된다? 그러면 그 통행권자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통행지 누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행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뭐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조문에서 보상은 누구한테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문상. 그러니까 이자한테는 뭐 하면 안 된다? 보상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 있잖아요. 보상은 누구? 갑하고 을의 문제지. 누구 문제가 아니다? 갑병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220조는 분할이죠.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이 되면 분명히 한쪽이 막힌다면 당연히 무상이 예견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상도 분할이 되면 뭐가 되면 분할이 돼서 지금 갑하고 을이 있을 때 갑이 무상으로 뭐 하다가 통행하다가 갑이 토지를 만약에 병한테 팔았다 이야기예요. 병이 무슨 승계인이에요? 특정 승계인이 되겠죠. 그럼 무상도 어디만 무상이에요? 이건 무상 아니고 뭐로 간다는 거다? 여기 보상 의무도 누구끼리 문제예요? 이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보상을 여기한테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상 무상 다 누구만의 문제? 그들만의 문제. 그게 전부 다 판례 태도입니다. 자, 5번 갑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장래 상황까지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게 좋아서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협의, 용익물권, 통행 지역권, 합의 등기한 관계가 아니고 합의를 안 해줘서 법원에 가서 상린관계 거기 219조 주의 토지 통행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219조 거기 보시면 1항 끝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장래, 이용 상한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건축법 일치시킬 필요도 없다는 게 판례 태도죠. 자, 6번 갑니다. 건물을 축조하면은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그런데 이를 위반하여 건물이 완성됐다면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철거는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뒤에 거. 그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그대로. 자, 242조에 건물을 축조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가 아니고 뭐다?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됩니다. 잘못했네. 앞에 문장 잘못됐어요. 경계로부터 뭐가 아니고 2미터가 아니고 뭐다? 반미터입니다. 아시세요? 자, 두 번째,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뭐예요?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2미터 거리, 아니 이거 반미터로 소진됐잖아요.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철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됐어요? 건물을 뭐한 후? 착수한 후 뭐한 후? 착수한 후 1년이 뭐하거나 경과하거나 또는 완성된 후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죠. 앞에 6번 고치세요. 2미터가 아니고 뭐라고?
6번에 2m가 아니고 뭐다? 반미터로 고치세요. 그럼 아직 건물이 뭐가 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거나 그죠? 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뭐예요?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 변경이나 근데 이미 건물이 뭐가 됐다면 만약에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몇 년이 지났거나 1년 지났거나 또 건물이 뭐가 됐다면 이미 완성됐다면 철거는 요구하지 못하고 뭐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린관계에서는 주로 타켓이 그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다는 거. 자, 7번 갈게요. 무단식재는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나무는 부합합니다. 근데 그 무단경작과 무단신축은 뭐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단식재한 경우는 허락 없이 나무 심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합하니까 수목이 누구 거란 얘기예요? 갑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요. 이 수목이 원물이면 여기서 과실이 나올 수 있죠. 혹시 이게 잣나무다. 잣나무 키워서 잣을 수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이 과실을 가져가게 되면 절도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죄? 심었으니까 누구 거니까 갑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 뭐 심으면 이거 부합합니다. 아셨어요? 단 이제 의뢰할 수 있는 것은 구상권, 나무값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부합합니다. 허락 없으면. 아셨습니까? 그럼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은 허락 맡은 거니까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단경작. 무슨 경작? 네, 무단경작하게 되면 이건 판례가 원래는 법 논리상은 부합을 해야 되죠. 법 논리상은. 근데 판례는 이건 부합하지 않는다. 그 누구 거다? 무단경작자.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하여튼 빈 토지에다가 가면 그냥 뭐야? 누가 뭐 심어놓는 이유가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경작은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다? 무단 뭐라고요? 무단 신축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 누구 거란 얘기예요? 건물은 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갑은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토지 소유권 방해 제거로서 건물 뭐다? 방해 제거 철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판례 태도고요. 두 번째, 반을 갖다가 병한테 만약에 임대했으면 뭐 했다면? 임대했으면 병은 건물 철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려쓰는 임차인한테는 뭐는 안 되지만 철거는 안 되지만 이제 판례 태도가 건물에서 나가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나가라 그런 뜻이야. 그래서 뭐하고 뭐는 반대? 그래서 무단 신축 나오면 철거되면 퇴거 안 되고 철거 안 되면 퇴거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세요. 이것은 뭐다? 판례 태도입니다. 7번 무단식재는 부합한다. 무단경작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7번과 연결된 것이 이런 것이 또 있죠. 토지를 임대했다. 뭐 했다고? 토지 임대한 을이 자 병한테 나무 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누구한테? 을은 병한테 나무 심는 것을 허락을 했는데 이 갑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동의는 받지 않았다. 자, 이 수목은 부합한다라는 게 판례 태도예요. 뭐 한다? 누구 허락은 받았어도 갑 동의 얻지 않았죠?
이건 임차권이었습니다. 임차권은 물권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동의를 맡아야 돼, 안 맡아야 돼요? 동의 맡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동의 없고 임차인 허락 맡아도 이건 무단식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은 누구 거다? 갑 거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똑같아요. 이랑 똑같지. 무단식재랑 똑같다는 거. 자, 8번 갑니다. 저당권은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네, 저당권은 뭐 할 수 없다? 시효취득할 수가 없다. 근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좀 같이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물권? 근데 저당권, 그죠? 또 유치권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다? 취득시효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나올 것은 이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뭐가 가능하지만 조문에 있으니까. 근데 저당권은 뭐 할 수 없다?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다음 9번에다가 별표. 자, 9번 제목이 시효 완성정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 했죠?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완성전에 주인 바뀌었다고 그랬죠? 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그 전 소유자가 야단을 안 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등기 명의자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같이 묶어놨어요. 완성 이전 등기자 변동 있다. 근데 이 등기 명의자가 야단을 치지 않았다. 그럼 완성자는 현재 잘못 있는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순차 전 있고죠. 뭐 있고? 순차 전 있고, 오른쪽은 완성 이후 우물쭈물하다가 등기 명의자가 먼저 등기했죠. 시효 완성자는 등기가 없고 먼저 등기 갖춘 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칙과 무슨 원칙? 3원칙이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바뀌었는지 후에 바뀌었는지 꼭 좀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10번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취득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에 계약의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자,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로 넘어가요? 채권 관계가 발생한다 이 말이 맞으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근데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고 뭐다? 불법 행위 손해배상. 무슨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1번 집합 건물의 무슨 부분은?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그 이유는 거기 13조 절대적 무슨성. 그러면 무슨 부분이? 전혀 부분이 뭐가 되고요?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종이 된다 이야기야. 무슨 부분이? 공용 부분이. 그러면 A의
여기 A의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13조 2항에 공유자, 각 구분 소유자,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주된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종된 공용분된 지분을 뭐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절대 분리 처분 금지야. 대지사용권은 상대적 일체성인데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 그러니까 이게 가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무슨 부분이? 아니 무슨 부분이? 공용 부분이 이것과 떨어져서 타인한테 이게 만약에 뭐가 된다면 취득, 시효가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뭐 가면 반드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독립해서 타인이 취득, 시효 가져간다는 것은 논리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런 얘기야. 이거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 12번 갑니다.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다면 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네,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순차 전 있고 후에 없다를 따지죠. 근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는데 함부로 역산해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면 순차 전후가 뒤집어지겠죠. 단 우측에 등기 명의자 뭐가 없다면? 변동이 아무도 없다면 순차로 계산해도 그거, 역산해도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이제 2원칙, 3원칙에서 당연히 4원칙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셨습니까? 13번 갑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돼 있죠? 무슨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란 말은 뭐 이런 겁니다. 보통 일필지를 사게 되면 갑이 5천, 을도 5천을 내서 토지를 사가지고 등기부에다가 그냥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지분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네, 이때 이 사람들은 이 2분의 지분을 어떻게 미쳐요? 반 미친다, 다 미친다? 지분으로 표시한 것 뿐이지 전부에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쪼개자, 뭐 하자? 쪼개자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때 뭐가 들어가요? 공, 유무를 뭐 하자? 내 지분만큼 뭐 하자?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이게 보통 공유야. 근데 갑하고 을하고 돈 5천만 원씩 투자하면서 갑 5천, 을 5천 이렇게 돈 내면서 이 토지에다가 자를 갖고 와가지고 뭘 갖고 와서 도면에다가 자를 갖고 딱 줄을 긋더니만 줄을 딱 건 다음에 요거는 누구 거, 요거는 누구 거 이렇게 서로 특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특정했으면 뭐 하면 돼 이거? 이거 뭐 하면 돼? 토지를 뭐 해서? 분할. 이거 분할. 토지를 분할해서 각자 길 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를 못하고 이걸 분할 등기 각자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고 그냥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표시한 경우요. 갑 2분의 1 뭐가 있고 을도 몇 분의 이렇게 표시한 경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공동 소유 중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적 공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공유. 근데 일필지 일부는 구분소란 말은 없어. 일필지 일부 구분소란 말 없어요. 이건 일필지가 있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관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누구 거예요? 아니 이미 특정돼 있어?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다 자기 거 아니야?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각자 소유권이 결정돼 있어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안 보이지.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나 똑같죠. 내부적으로 소유권이 결정돼 있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신의 뭐만큼 이쪽 뭐 하자는 얘기는 공유 분할 청구할 수는 없죠. 이미 뭐 돼 있으니까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유는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정시키기 위해서 무슨 청구? 그래서 왼쪽 오른쪽 나눴어요. 일반 공유는 아직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자신의 뭐만큼 지분만큼 분할 청구할 수가 있지요. 그죠?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러면 13번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을의 특정 구분분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 다른 구분 소유적 공유 갑은 병에게 보존 행위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대외적으로는 뭐다? 보존 행위로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4번은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구분 소유적 공유를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또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신탁? 상호 명의 신탁. 15번 갑니다. 소수 지분권자 갑 지분에 관해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은 공유물 보존 행위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요거는 없다. 그 이유는 지금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누구 지분에 관해서 갑 지분 관련돼서 그럼 을은 지 거 아니잖아요. 자기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건 보존 행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 16번 갑니다.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분에 관해 하나의 무엇을 설정받았다? 근저당권 설정받은 경우 자,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공유한다, 준공유한다? 정답은 준공유. 자, 공동 소유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공유가 나왔다면 소유권 아닌 재산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는 공동소유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자. 그래서 무슨 공유? 준공유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대지 사용권 있죠? 무슨 권?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거고, 네? 혹시 일필지 또는 그 건물이 있는 그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을 통해서 집합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지상권을 구분 소유자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했을 때는 준공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이면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들이 뭐하는 거고 공유. 만약에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이면 뭐다? 준공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16번은 준공유한다. 17번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 행위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반수 지분권자 열년된 점유자한테 소수 지분권자가 노타치, 반환도 할 수 없고 지분만큼 차임 요구할 수도 없다는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관리 행위로 적법하다. 그런 뜻. 18번 공임을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자, 거기 18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268조 2항에. 자, 원래는 분할 청구는 자유인데 5년 내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약정. 전환 계약을 갱신한 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몇 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구나. 갱신할 수 있구나. 그 조문 낸 거예요, 그냥. 답 19번. 합유 재산에 관해서 합유자 중 1인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보전 등기했다.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 쓰는 유효한 등기이다. 원인 무효 등기이다. 합유에서는요, 원인 무효 등기로 봅니다.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지분만큼 유효 등기가 아니고 뭐다? 원인 무효 등기로 보는 것이 판례 태도. 20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대받은 임차인에게 소수 지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노타치. 21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자, 앞부분에 벌써 이상한 말을 해놨죠. 뭐라고? 여기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관리에 관한 특약. 이 특약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논리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22번 동의 얻어서 기존 건물에 중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죠? 구분 소유가 안 되죠? 이때 쓰는 말이 부합물이에요? 부속물이요? 부합물. 부합물일 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놀아야 되겠죠. 구분 소유가 안 되면 부합물 626조 2항의 유익비로 놀고, 구분 소유가 되면 부속물로서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논다. 23번 토지 임차인 허락을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나무를 심었다.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아니한다. 부합한다가 맞다 그랬죠. 그 다음에 24번 작년도 문제인데, 자,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하여 을이 매수해서 제3자 소유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제3자가 매도인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왜 넣는지. 아니 그럼 시멘트가 거기 콘크리트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원상 복구 할 수도 없고, 그죠? 설령 그거 알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부합한다 해야 맞겠죠. 네, 정답은 부합한다. 네, 오늘 거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는 용인 물건과 무슨 물건? 담보 물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